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은 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제한했을까? 그쵸? 왜 금지시켰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유들이 한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엇을 금지시켰냐면요. 폴리미드라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 90% 생산이 되는 건데, 반도체를 다 만들고 나서 보호막을 입히는 필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반도체 패키징 작업이 들어갔을 때 이게 없으면은 뭐 할 수 없다라고 보는 어떤 필수 장비인데 이게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을 한다. 한마디로 그냥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에칭가스라는 겁니다. 불산이라 불리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 뭐 90% 생산된다는 말도 있고 아니다. 70% 생산이다 하는 말도 있고 아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물질이 44%까지 비율이 떨어졌다라는 말도 있는데 말은 많지만 어쨌든 이거는 일본에서밖에 거의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왜냐? 이 장비를 연결하거나 분리를 하려면 필수 물질인 게 이 에칭가스인데 이게 생산부터 유통 기한까지 2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음,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배달 올 때는 뭐 며칠이면 배달이 오니까 금방 오니까 실질적으로 이 2달 안에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오게 되면 배송 기간이 한 달이 걸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생산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일본으로밖에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도 마찬가지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왜?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쵸? 이 불산이라는 거는 폭발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막 비행기나 뭐나 다른 걸로 이렇게 운송할 수가 없고 특수선으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못하면은 수출로가 막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불산이나 에칭가스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비싸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 이것도 이 기업을 일본에서 국영 기업으로 국유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손실이 나도 그냥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주진 않아요. 그쵸? 한마디로 공격해볼 만하다는 거겠죠. 네, 이거였고요. 리지스트라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 90% 정도 수입이 되는 그러니까 일본 생산량의 90%인 절대적인 또 물질인데 이게 뭐냐면은 에칭 작업 아까 같이 그 반도체 연결 분리 필수를 하려면은 에칭 가스가 들어간다 했는데 또 요 에칭 작업 이렇게 에칭 작업 들어가는 거에서 또 필수 물질인 게 리지스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 공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더 큰 또 카운터 펀치가 더 날라왔는데요. 수출 관리 카테고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등급별 대우를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를 우대국으로 있다가 보통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너는 이제 거의 동맹국이 아니야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일본은 한국을 별로 동맹국으로서 이제 별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유일하게 일본에서 화이트국으로 유지를 시켜줬던 지위를 줬던 거는 한국밖에 없었어요. 아시아에서는 통틀어서. 그 대부분은 이제 뭐 미국, 캐나다 아니면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뭐 남미에는 아르헨티나 하나 정도 이렇게 화이트국이었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를 대만이나 중국으로 동급으로 시켜버린 거죠. 이런 얘기고요. 이게 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특정 품목을 포괄 허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특정 품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반도체입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짜잘한 물질들까지 그냥 한 번에 통과 이렇게 됐었는데 아니야 멈춰봐 내가 일일이 물건을 다 확인해 볼게 해서 개별 수출 허가로 받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출 심사가 아주 깐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못 넘어가는 물건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WTO에 제소하겠다. 이거는 뭐 무역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전혀 효과 없을 겁니다. 왜? 우대국 특혜에서 일반으로 강등시킨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나는 너를 차별한 게 아니야. 너를 이제 평균 수준으로 내린 것 뿐이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피해를 보는 것 뿐이지, 일본에게 제소한다 해서 별 타격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 찾아봐야죠. 대체 왜? Why? Why죠, why? 대체 왜 한 거야? 라고 봤을 때,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이유를 보면요. 중국을 공격하려 그런 거다. 한국의 반도체를 통해서 중국을 공격한 거다. 중국 제재를 더 강하게 쪼은 건데 뭐냐면 이 반도체 소재 공급을 중단한 다음에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이 차질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7월 5일 날 삼성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감산 발표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반도체 생산을 30% 정도 감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뭐냐면 반도체 가격, 그동안 바닥쳤던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 버리겠죠. 급등을 하면 뭐가 되냐면 재고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했던 나라가 60%를 수입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다 뭐냐면 이제 반도체 공급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뭐 물론 미국인이 뭐니도 다 이제 타격을 받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더 심대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공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결국 일본도 뭐냐면 시킨 대로 한 거다라는 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약간 허무맹랑하긴 한데 또 설득력은 있어요. 삼성 반도체나 스마트폰 공장 증설을 미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시장 비율이 삼성이 20%고 화웨이가 15%고 애플이 12%입니다. 2018년 2분기 기준으로요. 근데 화웨이가 망했죠. 그러면 화웨이가 사라진 점유율을 누가 대체할 거냐, 애플이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봤더니 삼성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는 거죠. 그럼 삼성 점유율이 30% 가까이 증설이 될 건데 그러면 스마트폰 공장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또 반도체 공장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미국으로 해라. 이제 니네 한국에서 더 이상 생산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이런 말이 아닐까? 결국 지금 미국이 시킨 거 아니냐라는 말이 유력하게 나오는데 정말 이럴까 싶긴 해요. 이건 좀 약간 좀 와전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제 3국으로 유도할 수도 있겠죠. 한국이 아니라 인도라던가 뭐 미국이 예뻐하는 나라들, 일본이 예뻐하는 나라들로 스마트폰 공장이나 반도체 공장을 넘겨라. 뭐 요런 거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확실히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참의원 통상 선거라는 게 있는데 이게 7월 21일이에요. 지금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용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의원이 뭐냐면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원 이런 거예요. 상원의원인데 임기가 6년인데 3년마다 절반씩 갑니다. 그래서 서로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6년, 6년인데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년마다 절반씩을 뽑는 거다. 이런 건데 징용 판결 이슈가 터져서 이제 일본도 뭔가 좀 보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넌 바보야? 가만히 있을 거야? 뭐라도 해라는 어떤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한 거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우익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게 되면은 일본 경제에 타격이 갈 건데 고민을 하다가 지지율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경제가 좀 좋은 상태니까 한번 믿어본 거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이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은요 선거용으로 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자민당이 다 먹는 상태거든요. 자민당이 아무리 못 먹어도 70%, 보통 80%, 잘 먹으면 90%를 먹어요. 그 점유율 좌석 그거를.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보는 게 실질적으로 6월달 지지율을 봤더니요. 자민당이 27.7%, 제2위인 당이 입헌민주당인데 3.3%, 3위인 당이 공명당인데 2.6%입니다. 한마디로 나머지 당들이 다 덤벼봐야 자민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민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리스크를 져가면서 할 일이 없다. 그리고 그 발표들도 봐도 일본 기업들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발표가 나서 귀띔도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말을 봤을 때 이 선거용으로 급작스럽게 한 것 같진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거를 5월 달에 검토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5월에 검토해서 7월 1일 날 발표한 것 뿐이다 라는 말은 뭔가 좀 준비된 건 아닌가. 근데 이걸 가지고 선거용으로 한 것 같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4번은 뭐냐면 IMF 직전에 온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97년에도 비슷한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바이벌 아니냐, 지금 어떤 데자뷰 현상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의 특성상 상대가 약할 때 공격을 해버립니다. 상대가 강할 땐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왜? 내가 피해가 크니까. 상대가 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충분히 약하네, 공격해도 되겠어 했을 때 뒤에서 칼을 딱 꽂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일본의 특성이라 보이는 건데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이 한국에 빌려준 돈 80억 달러를 빼내갔기 때문이란 말이 있어요. 그 당시 때 치면 달러로만 8조가 넘는 돈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한 80조 정도 되겠죠. 어떤 실물 가치로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 때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 당시 때 반일 감정, 신토부리 강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신토부리 막 이런 한참 광고했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누구였냐면 또 김영삼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 누구냐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옛날 포스코 회장.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사정을 한 거죠. 야, 미안해서 진짜 안 되겠는데 나라는 살리고 보자. 일본 가서 그거 얘네들이 돈 빼가려고 하는 거 좀 막아봐봐. 그래서 대출 연장 좀 해와. 단기 외채였습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외채였었는데 이거를 1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1년만 더 연장해 주세요. 사정하러 보냈는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죠. 지금 거절하면은 한국이 망할 게 뻔한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망했을 때 나쁘지 않아요. 전리품이 많이 생겨요. 먹거리가 많이 생긴다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망한 기업들을 주워 담으면 돼요. 남는 돈으로 쇼핑 한번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하나은행 다 일본 계열이잖아요. 그 지분 대부분이 일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막 쫙 넘어갔던 건데 눈치를 깠다는 얘기인 거죠. 야, 한국 이상하다. 망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일본이 지금 공격이 들어오기 직전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 망했죠. 지금 상태 아주 바닥이죠. 철강, 건설 지금 다 글로벌 경기가 워낙 바닥이라서 지금 그 세 업종도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정유화학도 지금 뭐냐면은 정제 마진이 아주 최악이에요. 역대 이런 최악이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S오일이 배당을 안 했어. 거의 안 했어요, 이번에. S오일이 10년 내내 배당 한번 확실하게 하는 회사인데 야,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회사 너무 안 좋아. 배당 거의 안 할게 하면서 배당을 거의 안 했습니다. 자동차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유일하게 반도체였는데 반도체마저 지금 해롱해롱 거릴 때 이때 그냥 한번 뒤에 칼을 딱 꽂는 거죠. 그래서 완전 한국을 그로기 상태로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엎어졌을 때 이때 헐값에 빠진 한국 기업들을 쇼핑하러 오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음,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과연 일본이 미국 허락 없이 이랬을까? 단독으로 행한 행동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말인데요. 일본이 단독으로 했을 확률, 일본이 미국 기획을 짜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행동했을 확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냥 일본 시켜서 하라고 해서 그냥 했을 확률. 1, 2, 3번 중에 뭘까 봤을 때 저는 2번이 좀 더 유력하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G20 회의 이후에 일본이 검토했던 안을 바로 실행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G20이 끝나고 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G20 때 무언가의 회의가 때 뭔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게 뭐냐면 G20 때 일본이 의장국이었고 트럼프를 만나서 독대를 했죠. 그러면은 뭔가 재가를 받은 게 아니냐. 트럼프한테 형님 나 이거 한번 좀 쳐도 됩니까? 이랬을 때 뭐 제껴라. 예, 뭐 그냥 한번 묵인해 주겠다. 암묵적으로 눈 한번 감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한 게 아닐까라고 본 것도 있고 또 트럼프는 그때 바로 방북을 했죠. 북한을 또 만났고 그 최소한 어쨌든 이런 의미를 봤을 때 미국이 한국을 좀 배제하는 느낌이 강하다. 지금 한국을 예전에는 파트너라 생각했다가 지금은 그냥 파트너가 아닌 상태로 보는 거 아닌가. 제꼈다는 어떤 제스처를 한 게 아닌가. 액션이 아닌가. 너 까불지 마. 그냥 미국 말 잘 들어야지.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요새 조금 말 안 듣는 것 같아라는 어떤 일종의 어떤 보복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이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제일 믿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반도체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본 거고요. 또 신기한 거는 며칠 전에 또 이게 있었죠. 중국 내 한국 기업 광고판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린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그냥 강제로 철거시켜 버렸어요. 우리나라 광고판을. 현대는 뭐니 싹 다. 그래서 190개가 싹 다 날라갔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도 지금 뭔가 의심이 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게 어떤 게 유력한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탄으로는 뭐를 할 거냐면요. 일본의 다음 카드가 더 남아 있어요. 일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 개 가지고 놀라지 마. 10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뭐냐면 일본이 지금 한국과 완전히 경제 전쟁을 해보겠다. 선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그럼 다음 카드를 뭘 쓸 것인지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받을 것인지 그러면 다음은 또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역습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2탄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저희 커뮤니티에 내 월급 사용 설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신청을 꾹꾹 눌러주세요.